네, 연기 속에 빛이 번쩍이더니 커다란 폭발이 이어집니다. 검붉은 화염 기둥과 함께 뿜어져 나온 흰 수증기가 이렇게 온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의 한 항구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 당시의 모습입니다. 초토화된 베이루트 도심에서 지금까지 100여 명이 숨지고 4천여 명이 다쳤는데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먼저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거대한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고 수초 뒤 도시를 뒤흔드는 또 한 번의 폭발음이 들립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돔 형태의 연기에 주변 건물들이 모두 종이장처럼 날아갑니다. 베이루트의 북쪽 항구에서 일어난 폭발은 한 창고 건물에서 시작됐습니다. 1차 폭발 직후 연기 속에서 스파크가 일어났고 곧 두 번째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10km 떨어진 건물의 외벽과 창문까지 부서졌고 도심은 폭발 잔해와 연기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화약 원료로도 쓰이는 질산암모늄 2,700여 톤이 창고 안에 위험하게 보관돼 있었다며 책임자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고 직후 폭탄 공격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미 국방 당국자들은 공격의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테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발생 20여 시간이 지난 현재도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100여 명이 숨지고 4천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구조당국은 밝혔습니다. 폭발 현장 인근의 시청과 대형 쇼핑몰, 대학병원 등이 밀집해 있어 인명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레바논 베이루트는 순식간에 폐허가 됐습니다. 시민들은 피투성이로 거리를 헤맸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지 못해서 절규했습니다.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자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폭발과 함께 베란다가 산산조각 나자 아이를 안고 재빨리 몸을 피합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연기에 아이를 탁자 밑으로 숨기기도 합니다. 야외에 있던 사람들은 피할 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عم بتصيد سمعت في حريقه ولعه دورت بدي فل على بيتي وسمعت شيء فقع وصار اللي صار وصلت وما عاد تعرفت شيء. 시민들은 피를 흘리거나 절뚝거리며 거리를 헤맸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رحنا على مستشفى رزق كمان قالوا لنا انه مفاوله وشفنا ناس شفت حدا مقطوشه اجره عم يفوت على المستشفى وولد صغير كله حاملينه كمان غايب عن الوعي كله دم كمان قررنا نفل انه مش رح فوت على كمان حاله طفيفه على المستشفى فيها هيك حالات فقررنا نروح على البيت وداوي حالي بفيرست ايد كيت. 베이루트 도심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이 무너져 내렸고 바닥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مرضى وفيزيتورز كذا قتيل وجرحى بكل كان عندنا شيء 200 جريح. 가족을 잃은 시민들은 허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وهلا بيطلع اسماء بعد شوي بيطلع اسماء قلنا من الساعه 7 لهلا عم فاضي لا معروف ميت لا معروف جريح وين هو ما بنعرف. 내정과 종교 갈등, 코로나19와 경제 위기에 설상가상으로 사상 초유의 참사까지 터진 레바논이 더욱 신음하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그러면 현장 상황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폭발 사고가 나기 바로 직전에 현장 근처에 계셨던 교민 한 분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레바논에 2년째 살고 계신 유애덕 씨입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유애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디 다치신 데는 없는 거죠? 네, 다행히 그때 폭발 당시에 저희는 여기 고속도로 안 터널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무사한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터널에 계셨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전해주실까요? 저희가 한 항구에서 3km, 항구를 5분 전에 지나쳐서 거기 한 3km 떨어진 고속도로 터널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한 그 폭발 같은 게 이렇게 느껴져서 차 내에서 여기가 비행장 바로 옆이니까 아마 비행기가 갑자기 이착륙을 시작하나 보다 저희는 그렇게만 느꼈거든요. 저기 뉴스를 안 들어서. 네. 그런데 네,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막 가족 친지들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디 있냐고 방금 폭발 났었다고. 저희가 베이루트 한 중앙에 있는 줄 알았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터널 안에서 아무래도 그 느꼈던 게 그게 폭발이냐고 그랬더니 그게 폭발 맞다고 너무너무 커다란 폭발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뉴스를 들었죠. 네, 그러니까 느꼈다고 하신 게 무슨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터널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굉장히 그 뭐라 그러지 끔찍한 그런 굉음에다가 이렇게 떨리는 거 자체까지 이리 떨리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거기가 비행장 옆이거든요. 그래서 비행기가 정말 이착륙을 시도하나 보다 그렇게만 저희는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사고 현장과는 얼마나 떨어졌던 곳입니까? 거기가 한 3km 정도 3km쯤에서 이제 굉음도 들으셨고 진동도 좀 느끼셨다고 한 건데 지금 현장 상황은 혹시 어떤지 보셨습니까? 네, 아니 계속 지금 뉴스를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처참합니다. 네, 뉴스로만 일단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신 건데 그러면 폭발 원인에 대해서는 혹시 교민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얘기가 있습니까? 네, 대사관에서 내무부에서 연락받기를 질산 아모니움 거기 보관돼 있던 곳이 폭발됐다고 하니까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만 있어달라고 하는데 다른 뭐 뉴스 같은 거는 내무부에서 다시 자세한 발표를 하면 연락하겠다고 그렇게만 공지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뭐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보시거나 아시는 건 없고 뭐 얘기가 나오면 다시 공지를 해주겠다 이 정도만 일단 안내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안전한 곳에서 좀 잘 대피해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